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흥미로운 자료에서는 무려 26년간 다져진 독특한 비즈니스 철학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평범한 소비 습관, 거기에 복리의 마법, 그리고 요즘 대세인 인공지능 AI까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묶여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부를 창출하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직면한 아주 현실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바로 100세 수명입니다. 누구나 오래 사는 걸 꿈꾸지만요. 사실 철저한 준비 없는 장수는 축복이라기보다 꽤나 막막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 자료에서 꼬집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묵직합니다. 요즘 기대 수명은 90세에서 길게는 100세까지 내다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은퇴 연령은 고작해야 60세에서 62세 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도 무려 30년에서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공백 기간이 뻥 뚫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섹션 1. 100세 시대의 딜레마. 자, 그럼 이 막막한 위기를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화자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최소한 은퇴 5년 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나와 내 배우자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바로 그 시점 말이죠. 당장 내일 수입이 끊기는 은퇴 당일이 되면요, 불안감에 짓눌려서 절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벌고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하면 너무 늦고 힘듭니다. 이 솔직한 조언 뒤에는 화자 본인의 생생한 경험담이 깔려 있어요. 화자는 4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직장을 과감히 그만뒀는데요. 어떻게 재정적 위기 없이 버텼을까요? 바로 군인이었던 남편의 남은 복무 기간 13년을 일종의 든든한 방패로 삼은 겁니다. 그 안정적인 13년 동안 경제적 파탄이라는 끔찍한 두려움 없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차근차근 구축할 수 있었던 거죠. 섹션 2. 일상적 소비의 재정의. 이게 바로 생존을 위한 기본 지출을 든든한 수익 엔진으로 확 바꿔버리는 핵심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트 가고 쇼핑하는 전통적인 소비 방식은 어떤가요? 그냥 거대한 대형 유통업체들한테 내 지갑 속 돈을 쿨하게 넘겨주는 거죠. 하지만 이 철학에서는요, 일상적인 소비를 그저 남 좋은 일 시키는 지출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건을 사는 구매처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유통업체가 가져가던 마진을 내 주머니로 다시 돌려받는 수익 창출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거창하게 들리는 철학의 출발점은 어땠을까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소박합니다. 단돈 4,300원. 네, 맞아요. 그저 매일 쓰는 샴푸, 치약 같은 기본 생필품 구매처를 바꾼 뒤에 처음으로 통장에 찍힌 현금 수익이 바로 4,300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4,300원의 불씨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게 진짜 돌이 되네? 하고 시스템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21,000원의 수익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일 쓰는 샴푸, 우리가 먹는 쌀, 심지어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 안에도 나에게 돌아올 숨은 돈이 잔뜩 들어있었다는 걸 완벽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투자규제 워런 버핏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아주 직설적인 팩트 폭력이 하나 나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대기업들에게 나의 정당한 소비자 마진을 아무 생각 없이 턱턱 갖다 바치는 건 정말이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몫을 챙기라는 아주 뼈있는 충고죠. 섹션 3. 복리의 마법. 자, 이제 이 푼돈 같아 보이던 수익들이 어떻게 진짜 거대한 부로 탈바꿈하는지 그 마법 같은 복리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설 자료에서 복리의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10%의 이율로 굴러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게 2배인 2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데는 7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2천만 원이 다시 2배인 4천만 원이 될 때는 어떨까요? 걸리는 시간이 절반인 3.5년으로 확 줄어듭니다. 기초자산이 커질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진다. 이게 바로 복리가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끈질긴 복리의 힘을 무려 26년 동안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소박했던 4,300원의 첫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고 시스템화되더니 지금은 하루에 무려 5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수준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500만 원이요? 시간과 끈기가 만들어낸 정말 믿기 힘든 결과물이죠.
섹션 4. 나만의 소비자 시스템 구축. 그렇다면 대체 전통적인 가게나 오프라인 매장 하나 없이 이럴 엄청난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연봉 2억 원을 받는 화려한 대기업 고위 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은퇴하고 3억 원이라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돈 관리 못해서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생각보다 꽤나 취약하죠. 반면 다른 한쪽에는 당장은 큰돈이 안 되더라도 스스로 돌아가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소비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버는 것보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시스템을 가지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하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화자는 이 과정을 카피캣 마케팅이라는 찰떡 같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과거 코카콜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약국 한 구석에서 수도꼭지로 한 잔씩 팔 때는 절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었죠. 하지만 그걸 유리병에 담아내기 시작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로 복제하고 확장해 나갔습니다. 점포도 없고 유지비도 0원인 24시간 사이버 백화점을 구축한다는 건 결국 나만의 긍정적인 소비 경험을 코카콜라병처럼 예쁘게 담아서 무한히 복제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멋진 시스템을 굴리는 방법은 딱 4단계,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첫째, 시스템의 원리를 제대로 공부한다. 둘째, 좋은 제품을 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해본다. 셋째, 내가 느낀 감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공유한다. 마지막 넷째, 나와 같은 해안을 가진 소비자를 복제해 나간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4가지 사이클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엔진입니다. 섹션 5, AI로 비즈니스 가속화하기.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현대적인 트위스트에 도달했습니다. 화자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통틀어 지금이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화자는 인공지능, AI를 단순한 유행이나 기술 혁신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AI를 비즈니스 세계의 궁극적인 평등화 도구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말주변이 없어서 쭈뼛거리고 또 컴퓨터 만지는 게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그 모든 진입장벽과 두려움을 말끔하게 치워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자가 AI를 어떻게 써먹는지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무려 25년 동안 매일같이 써온 12,000개의 블로그 글들, 그리고 수많은 강연 녹음본들을 AI 알고리즘에 싹 다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단 8분 만에 그 4,300원으로 시작된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완벽하게 요약한 세련된 영상이 뚝딱 만들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나를 대신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사람들을 설득해주는 최고의 온디맨드 컨설턴트를 고용한 거나 다름없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대 놓쳐선 안 될 아주 날카로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AI는 피아노와 같다. 너무 와닿지 않나요? 우리 눈앞에 수억 원짜리 최고급 명품 피아노가 있다고 해볼까요? 건반을 누르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누군가는 띵동띵동 단순한 젓가락 행진곡밖에 못 치지만 누군가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모차르트 교향곡을 연주해냅니다. 결국 AI라는 이 엄청난 도구도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지식,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최고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제 자료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찌르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그 일상적인 지출은 대체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지어주는 벽돌로 쓰이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당신 자신만의 든든한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나의 평범한 소비가 과연 어느 쪽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꼭 한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